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아메이 수석다이아몬드 방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따뜻한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 즐겁게 사업하고 계십니까? 정말 요즘 시대가 어수선하다고 하지만 저희같이 이렇게 집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가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함이 너무 큽니다. 사실은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아메이 사업이 전자상거래라는 그런 말, 그리고 생필품을 다 팔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뭐 이런 거보다는요, 정말 전자상거래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왜냐하면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서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는 경우가 한 반 정도 있었던 분들이 많아서 진짜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오프라인 매장 많이 가십니까? 많이 안 가시죠? 대부분이 온라인 그 매체를 통해서, 그런 쇼핑몰을 통해서 많은 제품들을 구매하시죠? 그런데 아메이가 그런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는지 몸소 느끼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제품이 있어서 너무 신제품 나올 때마다 그리고 있는 제품 다 공부하기도 너무 어렵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많은 제품, 많은 생필품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왜냐하면 우리 마트에, 밖에 오프라인의 마트에 있는 것이 다 있고요, 단 전자상거래 쇼핑몰에 있는 모든 제품의 종류가 우리 쇼핑몰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질도 높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만족해하는 정말 그런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이 쇼핑몰 운영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충성된 고정 고객들은 이 쇼핑몰에 들어와서 쇼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 없이 날마다 제가 막 사세요 하지 않아도 오랫동안 사업했던 그 제 충성 고객이라 그러면 좀 그런가요? 하여튼 이 사이트의 충성 고객들이죠. 그런 분들이 그냥 계속해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니까 참 저는 어렵다는 것보다도 정말 이 아메이 비즈니스에 엄청난 비전을 더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기는 기회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기회를 맛보고 있지 않나, 그리고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강의를 하는 제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MBS 1주차를 들었습니다. MBS는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사업에 실리도 중요하지만 가치를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단계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전해주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귀한 시간, 이것이 지난주에는 아메이 사업의 가치, 비전, 그리고 또 기업 이념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의 이로운 점, 우리가 느껴야 하는 행복감, 감사함,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강의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강의를 통해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내가 했을 때 정말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을까?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 삶을 정말 성장하고 성공시킬 수 있을까라는 많은 의문이 들었을 거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생기셨는 분이 많이 생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MBS2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내가 아메이 사업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한번 세컨드 잡이나 아니면 내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거나 현재를 준비하는 비즈니스를 받아들였을 때, 그랬을 때 내가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비즈니스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를 한번 나눠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연극인이고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오로지 연극밖에 안 해본, 정말 세상 물정 모른다면 모르고, 그리고 경제적 관념이 너무나도 없는, 돈을 안 벌어본 사람은 경제적 관념이 그렇게 투철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경제를 주체하는, 우리 가정의 경제죠. 우리 가정의 경제를 주체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건 뭐냐면 수입이 많으면 주체자가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메 비즈니스를 정말 놀랍게 감사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면 이 비즈니스를 잘 이끌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성공해 나갈 수 있는지 정말 우리 사업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꿈과 목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너무너무 귀한 시간인데요. 자, 꿈이 뭘까요? 여러분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막 설레지 않나요? 막 꿈이라는 말만, 드림이라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설레이고 막 떨릴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꿈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꿈 꿔요? 아이고 깨몽. 야 깨라 꿈. 이런 말을 어느 때부터는 들으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부터는 그런 말을 하나도 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꿈꾸는 것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더 많이 듣고 응원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요. 저는 꿈꿀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내가 꿈을 꾸는 겁니다. 꿈이 어떤 거냐? 꿈은 존재의 이유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도요. 우리가 여행 출발 전에 어떤 생각을 하죠? 왜 여행을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갈 건지, 어떻게 갈 건지, 언제 도착할 건지 막 다 생각을 하고 여행을 출발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지만 내가 어느 정도 내 인생에 대해서 인식할 때쯤 되었을 때는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왜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지까지를 생각하는 모든 그런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것이 바로 어쩌면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꿈, 자 존재의 이유인데요. 왜 우리가 꿈꾸는 것을 깨라 꿈이라는 말을 들었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꿈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과 그리고 시간이 없을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 삶이 내가 가진 환경이라든가 스펙 그리고 시간, 돈에 의해서 한없이 내 꿈이 작아지고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꿈을 저 가슴 깊이 묻어두다 보니까 다시는 꺼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상황이 만약에 그런 환경과 시간, 돈, 스펙에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시나요? 그 모든 것의 한계를 지울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메이 비즈니스거든요. 그렇게 전제하에 한번 여러분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내 꿈을 위압하는, 내 꿈을 억제시키는 그 모든 것들이 없을 때 나는 어떤 꿈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꿈을 꾸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그 꿈을 찾아보시고 그것을 한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삶에 꿈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가는지 그리고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죠.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을 꾸고 추구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강하게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덱스터 예거라는 그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그룹을 가진 그런 분이 덱스터 예거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 미국의 스폰서님이신데요.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성공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꿈의 점진적인 실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 성공이라고 딱 단정지어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을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죠. 우리의 꿈이 점진적으로 가치 있는 꿈이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어쩌면 성공 아닌 다른 실패일 수도 있는 그 삶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꿈은 너무 놀랍게도 내가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나한테 그 꿈 때문에 사실 끌어들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꿈을 꾸면 그 꿈을 이루게 하려는 많은 것들이 나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한테 다가옵니다. 하지만 내가 꿈을 꾸지 않는다면, 만약에 꿈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꿈꾸지 않는 삶은 굉장히 절망적이죠. 꿈꾸지 않으면 굉장히 슬픈 일, 힘든 일에 되게 많이 매달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나는 자꾸만 슬프고 절망적이고 어려운 일들이 나한테 끌어당겨진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우울하고 더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는 이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하는 많은 성공책, 꿈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셨죠? 시크릿이라는 책과 뭐 꿈꾸는 다락방, 아니면 놀라운 믿지 못할 비밀스러운 놀라운 삶인가 뭐 이런 책들도 있었어요. 아니면 신념의 마력 뭐 이런 책들을 제가 읽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꿈꾸고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많은 것을 끌어당기는지 알게 되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꿈을 추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내가 꿈꾸고 있지 않으면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지 않을 수 있어요. 무대에 섰을 때 주인공이 아닌 다른 분들은 이제 들러리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냥 단역으로 끝날 수도 있는 엑스트라가 될 수가 있죠. 하지만 내 인생에서 나는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에서 대단한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요. 내가 세상에 없다면, 그렇다면 세상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세상에 없는데 이 세상에 어떻게 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세상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은요, 내가 잘나고 못났거나 상관없이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꿈꾸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꿈꾸면 내가 꿈을 꾸고 내가 주인공이니까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주인공이고 그들이 엑스트라다 생각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인생은요, 정말 다시 해볼게, 처음부터 다시 스타트해줘 이럴 수가 없어요. 인생은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어 타이어가 없어요. 스페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향해서 추구할 것인가가 그 전진의 끝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스타트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그 꿈을 추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왜 꿈을 꾸냐면 내가 꿈을 꾸는 능력을 가졌다면 내가 꿈꿀 수 없다면 그렇다면 내 능력을 사장시키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꾼다는 자체가 나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 그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증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꿈꾸지 않으면 자꾸 문제와 고통에 집중하게 돼요. 그렇다면 계속적인 문제와 고통만 나한테 끌어들이게 되죠. 그러면 행복한 삶을 이룰 수가 없죠. 자, 내가 꿈만 꾸기만 하면 정말 행복을 가질 수 있는데 왜 꿈꾸지 않으십니까? 그쵸? 시간과 돈과 스펙과 환경이 문제되지 않게 내가 암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걸 이루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꿈꾸기를 멈추는 순간 나이가 든다고 말했죠. 그래서 21살에 죽고 65에 묻힌다라고 말했죠. 꿈을 꾸지 않는 그 순간, 꿈이 없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거죠. 이미 죽어서 묻히기만 나중에 묻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꿈꾸기를 멈추지 마시고요.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극작가 버나드 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라고 모비명에 썼어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무슨 소리예요? 우물쭈물 우리도 꿈꾸지 않고요. 인생을 그냥 그냥 다음에 꿈꾸지 뭐 지금 현실이 너무 바빠서 이렇게 살 거야. 그걸 대충대충 살다가 지금 이 나이 됐잖아요. 그쵸?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 이렇게 또 앞으로도 20년, 30년, 50년 만약에 살게 된다면 내 묘비명에도 그런 글을 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꿈꾸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꿈을 우리가 꿔요. 그리고 꿈을 꿔야 되기 때문에 꿈을 어떻게 해요? 실현시키기 위해서 꿈찾기를 한번 오늘 해볼까요? 우리 다 같이 꿈찾기를 한번 해봐요. 성공 리스트를 작성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꿈꾸려고 했더니 내가 너무 능력이 부족한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난 잘했던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난 나 해봐도 나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내가 뭘 꿈꿔? 나는 이렇게 초라한데? 이런 생각 들 때 있으시지 않나요?
항상 우리는 겸손한 것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너무 낮을 때가 더 많죠.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 나 옛날에 보면은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거 잘한다 그랬는데 엄마가 옛날에 나보고 야 너는 어떻게 그걸 그렇게 섬세하게 잘 그릴 수가 있니? 어머 너는 대단하다. 그런 표현 능력이 너무 좋다라고 말하는 적도 있었고요. 아니 심지어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면서 막 뭐 있잖아요. 뭐 구슬치기 뭐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그런 거 할 때도 되게 잘했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요, 사실은요, 뭘 하나를 잘하면 또 하나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단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했던 것, 인정받았던 것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용기와 이 힘이 생기죠. 나도 잘할 수 있겠다. 남들 이거 못할 때 난 잘했어. 이런 용기가 생기면 한번 꿈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용기가 생겨서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간과 돈, 환경, 스펙 다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런 것이 나를 억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꿈을 꿔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이곳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곳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꿈을 억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전자에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나이 90에 내가 후회로 남은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요, 내가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돌아가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대요. 그냥 내가 그걸 했어야만 했는데 내가 그 많은 날을 내가 너무 그냥 보냈네, 세월을 너무 그냥 보냈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 후회가 더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제 죽을 때를 기다릴 때쯤 될 때 내가 이것을 해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거, 한번 그런 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아직도 충분한 많은 날들이 있기 때문에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중하고요. 그것을 오늘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죠. 오늘은 우리가 맞는 이 오늘은 어제 돌아가신 그분이 그렇게도 갖고 싶었던 내일이었다고,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내일이었다고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그 얘기를 듣고요,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아직도 내가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진 않잖아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정해진 내가 죽음의 날짜를 받아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인생에서 아직도 이렇게 미래가 있는데 내가 지금 꿈꾸는 것을 벌써 포기하지 않나, 이 귀한 이 하루하루를 감사해 하면서 더 도전하고 더 해볼 것을 해보고, 그리고 그 도전장을 내 인생에서 내놔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꿈을 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꿈을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그럼 그 꿈을 지켜내야 되겠죠? 꿈을 어떻게 지킬까요? 방법을 가르쳐 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꿈을 적는 거예요. 꿈을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예일 대학 졸업생 중에요, 꿈을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적어 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적어 놓은 사람의 그 적어 놓은 3%가 97%의 부를 가졌다고 합니다. 단지 적어 놓은 거 하나 때문에 그럴 수 있다면 적어 놓는 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적어 놓으셔야죠. 그리고 오리고 붙인다, 그러니까 붙여 놓는 거죠. 제가요, 아메이 사업하면서 여행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아메이 비즈니스 속에는 가족 여행도 있고 부부 여행도 있잖아요. 너무 가고 싶은데 그 도전을 해마다 이제 하는 거죠. 저도 가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화장대가 제가 가장 많이 쳐다보고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화장대 거울에다가 그 삿포로 여행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그 삿포로 여행 가기 전해에 또 여행을 제가 붙여놓고서 계속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또 삿포로 갈 때 내가 붙여놓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 항상 이렇게 꿈을 붙여놓으니까, 아유 엄마 지난해에도 안 됐고 그 전에도 엄마가 막 했는데 안 됐다, 엄마 이번에도 또 안 될 수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희 남편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붙여놓고 또 바라보면서 난 삿포로를 가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해서 뛰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 달이 신기한 건 아니죠. 열심히 했으니까 됐겠죠. 그래서 제가 그 해에 삿포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본 우리 아이들이 정말 큰 소리를 막 질리면서, 엄마 그러면 이렇게 붙이고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꿈을 꾸는 걸 자기 책상 앞에 붙이는 연습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붙이는 연습을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이들이 되었거든요. 아이들 교육에도 좋았고, 그리고 저도 연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꿈을 지킨 거죠. 그리고 저는 항상 그 꿈을 오리고 붙였으면 상상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루어졌을 때 그 삿포로에 가서 막 스키 타는 모습, 거기서 즐겁게 대게를 먹는 그 생각, 이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됐을 때였어요. 삿포로가 아니라 하와이에 다이아몬드 여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 여행을 갔을 때 김혜련 사장님이, 우리 스폰서님이시죠? 김혜련 스폰서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다이아몬드들을요, 그 드레스 샵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앞으로 드레스 입을 일이 많을 거라면서 드레스 샵으로 데리고 가서 피팅룸이 되게 크더라고요. 드레스를 입어볼 수 있는 피팅룸에 저희를 다 넣으셨어요. 다이아몬드를 넣고요, 김혜련 사장이 혼자서 그 많은 드레스를요, 우리한테 어울릴 만한 것들을 5개, 6개, 10개씩 막 들고서 뛰어갖고 피팅룸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입어보세요. 입고 서로 보세요. 어느 게 어울리는지 막 그걸 넣어주시는데 몇 시간을 그렇게 했냐면 5시간이나 그렇게 했어요. 세상에 5시간을. 우리 스폰서님 너무 대단하시죠? 왜냐면 너무 기쁘신 거예요. 5시간을 우리 다이아몬드들의 그 드레스를 골라주는데 너무 신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피팅룸에서 저희는 막 옷을 이제 드레스가 오니까 속옷만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들어오는 드레스를 하나하나 막 입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하얀색 드레스를 하나 딱 넣어주셨는데요. 그 하얀색 드레스를 딱 입었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드레스를 입고 전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하얀색 드레스를 내가 입고 반드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면 이 드레스로 내가 드레스 퍼레이드를 할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드레스를 제가 딱 집었습니다. 그리고 그 드레스를 제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제가 수석을 도전할 때 그 드레스를 쳐다봤어요. 드레스를 보면서 나는 수석 때 이 드레스를 입고 말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드레스를, 정말 그 드레스의 지존이라는 하얀색 그 드레스를 정말 입었어요. 이번에 어떻게 됐을까요? 작아요. 많은 세월이 지나서 몸이 불어가지고요, 작아진 거예요. 그 하얀색 드레스가. 아니, 분명히 내가 입고서 무대에 서는 걸 상상을 했는데 세상에 그 드레스가 나한테 작아진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걸 가지고 수선집으로 달려갔어요. 드레스 수선집으로 달려가서 말했어요. 제 몸에 맞춰서 다시 이거를 리모델링 해주세요. 리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요, 정말 디자인을 살짝 바꿔가지고요, 저한테 맞는 드레스를 딱 바꿔놓으셨더라고요. 돈은 제가 달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가장 예쁜 제 몸매에 딱 맞는 드레스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리폼을 하셨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예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상상한 대로 저는 그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수석 다이아몬드 인정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연이 깊은 드레스, 저는 너무 그 드레스를 입을 때 기뻤어요. 김혜련 이호연 사장님, 나의 스폰서님이 나한테 골라주신 그 드레스, 저한테는 너무너무 정말 깊은 사연이 있는 그 드레스, 그때 작정한 그것을 상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룬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 꿈이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믿으세요. 왜? 꿈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누군가가 지켜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꿈은 내가 이루는 겁니다. 왜 꿈을 못 이루냐면요, 제가 제 꿈을 못 이룬 이유가 있어요. 제가 살고 싶은 내 삶을 못 이룰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꿈, 내가 꾸는 꿈을 경제적으로 넉넉한 우리 남편이, 능력 좋은 남편이 내 꿈을 이루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루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내 꿈은 우리 남편이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의 경제력이 바닥이 되는 그 순간, 남편이 타고 온 백마가 죽는 그 순간, 평범한 사람으로 그 백마가 없어진 그 평인의 그 사람한테 내 꿈을 지켜줄 거야 생각한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제가 깨닫게 됐어요.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내 꿈은 누구한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은 내가 지키는 거구나 라는 거 알게 되면서, 그럼 나를 믿어야 되겠다. 그 꿈은 이루는 사람, 주체자는 나기 때문에 내가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다라고, 아까 꿈꾸는 능력을 주셨다면 이루는 능력도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믿음은 자산이에요. 자, 제가 옛날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읽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은 실상이요. 그걸 뭐라 했더라? 지금 성경 구절이 딱 생각은 나진 않는데요. 믿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믿는다는 것은 실상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믿어야 되겠죠. 그 실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길 바라고요. 꼭 믿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혹시 3% 하셨나요? 아메 비즈니스에서 3%는 정말 귀한 핀이죠. 3% 스타트 3%를 해냈다면 여러분 6%를 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신 거예요. 3%를 해냈는데 왜 6%를 못 해냅니까? 6%를 해냈다면 여러분 9%를 해낼 수 있는 증거죠. 여러분이 SP를 해냈다면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갈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내신 이제 아메를 스타트 하셨다면, 아니면 스타트 할 예정이라면 여러분은 바로 다이아몬드를 갈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간절한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꾸는데 간절한 꿈의 첫째 조건은 뭔지 아세요? 꿈의 크기를 간절함으로 얘기한다면 간절함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나를 위한 꿈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꿈. 우리는 누구를 위한 꿈은 참 많이 꿔봤죠. 근데 아메 사업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나를 위한 꿈이 가장 간절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과 좀 이해가 좀 쉬울까요? 이런 꿈을 꾸시는 분이 있어요. 아, 나는 우리 이모가 하는 고아원 사업이 있는데 그 고아원 하는 그 사업에 내가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많은 재정을 내가 줄 거야. 그래서 고아원이 잘 커질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기부를 할 거야라는 간절한 꿈을 꾸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말씀이시죠? 만약 그런 생각 가졌는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장애물에 딱 걸렸을 때,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고 게을러지고 막 나태해질 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막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 그 딱 누워 있는데 갑자기 우리 이모의 고아원 사업, 내가 그것을 내가 이루어야 돼. 벌쩍 일어나가지고요. 그래, 나는 그래서 소비자를 오늘 만나러 가야 되겠어. 그리고 막 뛰어나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안 해도 다른 기부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모를 돕는 또 다른 능력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굳이 내가 안 해도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원동력이 안 되는 꿈은 간절한 꿈에서 조금 뒤에서 이렇게 나중에 넉넉해지실 때 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를 위한 꿈, 그 누구도 이루어질 수 없는 나만을 위한 꿈 있잖아요. 나만을 위한 꿈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정말 백마가 죽은 남편과 살다 보니까 너무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넉넉지도 않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도 잘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 아이들한테도 줄 게 너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했던, 제가 연기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연습도 열심히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프로곡단 생활까지, 그리고 정말 유수의 또 그런 극장에서 정말 주연 배우도 했었고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흔적이 싹 없어지고요.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윗집 언니, 옆집 언니, 뒷집 언니, 밑에 집 동생하고 별다르지 않게 똑같이 평범하게 내가 했던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들 물어보니까 그 언니들도요, 젊었을 때 꿈꿨던 일들은 대단했는데 너무 평범하게 아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인생은 그런 거니까 그렇게 살래요. 근데요, 그게 너무 서러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많은 것들이 어떻게 흔적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들이 어떻게 누적되지 않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가 있냐고요. 너무 억울하고 슬펐고, 그렇게 살아서는 나는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가장 슬펐던 일이 뭐냐면, 엄마가 주신, 우리 아빠가 주신 방숙이라는 이름으로 살 수 없는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살았던 그 흔적 속에는 내 방숙이라는 이름으로, 그 귀한 이름으로 살려고 하는 자아실현의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살 때 가장 행복했었거든요. 무대 위에 내가 그렇게 내 이름으로 서서 정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너무 행복했었는데, 그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제가 슬펐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아메사업을 만나고 나서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어쩌면 내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내가 꿈꾸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메 사업을 잘할 자신은 없지만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겠다, 될 때까지 하겠다라고 제가 딱 잡았거든요.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정말 잘 못하더라고요. 정말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잘할 때까지 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그냥 했었거든요. 근데 잘 못하니까 어떤 데는 힘도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이 나 연극할 때는 그래 네가 말하는 건 다 내가 들어줄게 이러다가 제가 연극 안 하니까 너 망했니 어째니 계속 그런 말 하면서 제가 전화해도 막 어떨 때는 뭐라 그러고 막 거절도 하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너무 속이 상해서 이렇게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다 하기 싫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전화만 해도 좋아하더니만 지금 전화만 해도 싫어하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인생 살기 싫다 그러면서 딱 누워 있는데요, 누워서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럼 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나 여태껏 이렇게 여태껏 사는 거 같이 앞으로도 계속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그렇게 꿈꿨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던 것처럼 나도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요, 너무 무서웠어요. 나 앞으로 살 날이 너무 많은데 나 이렇게 살다 죽고 싶지 않다. 내가 살았던 인생만큼 또 다른 나를 위한, 내가 내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그 일을 나는 계속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니까 누워있다가도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때 아이에 대한 꿈이 없었겠습니까? 가족에 대한 꿈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는데요, 제일 간절했던 건 뭐냐면 나에 대한 꿈이었어요. 내가 이대로 살다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라는 정말 너무 간절함이 자다가 정말 소파에 누워있던 나를 벌떡 깨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요. 저는 만날 사람도 없고 기다린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벌떡 일어나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꿈은 계속 나를 위한 꿈이 시작되어서 계속 넓히고 크게 이루어야 되겠죠. 왜요? 아이의 꿈, 가족의 꿈, 그리고 파트너의 꿈, 형제의 꿈, 그리고 우리 인류의 꿈까지도 번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꿈을 계속해서 안정 아닌 성장으로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꿈을 찾은 사람들의 얘기는 많죠. 헬렌 샌더스 대령은 정말 1000명에게 거절을 당했지만 65세의 나이에도 거절을 이기고 KFC 치킨의 창시자잖아요. 또 메들린 올브라이트 여성 최초 미국 국무장관은 어떻습니까? 속옷 판매 점원에서부터 45세, 참 나이가 들었을 때 이혼 통보를 받았고 새아이의 엄마였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는 미국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이 되었습니다. 월트 디즈니도 마찬가지죠. 7번의 파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키 마우스를 통해서 아카데미 수상을 했고요. 또 디즈니랜드를 완성하는 놀라운 기적을 그가 꿈꿨기 때문에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50만 원의 그런 용돈이 필요해서 시작했던 김종규 사장님, 아메 사업을 시작했던 우리 팀의 정말 정말 스폰서님의 스폰서님이시죠. 김종규 사장님과 정학수 사장님, 이분들은요 정말 작은 돈이지만 정학수 사장님은 옥탑방에 사시면서 여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아이 낳고 살고 싶다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 또 김종규 사장님 50만 원 때문에 시작한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분들이 정말 많은 다이아몬드와 정말 많은 성공자들을 배출하는 이런 그룹을 만드셨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목표는 뭡니까? 꿈과 기간이 합쳐진 게 목표죠. 자, 꿈을 이루려면 목표가 없이 그냥 마냥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꿈을 꾸는데 목표를 기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그냥 이래저래 가다 보면 끝나요. 그러면 안 돼요. 인생은 목표를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이때까지 가야 또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성장하고 또 안겨줄 수 있겠다는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죠. 자, 목표가 없으면 실패하는 거. 활 쏘기도 보십시오. 눈을 감고 목표점을 바라보지 않고 활을 쏜다면 거기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눈바꺾기는 어떤가요? 앞을 보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보고 갔을 때 삐뚤빼뚤하지 않고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발을 보고 발을 딱 맞춰서 앞으로 전진할 거예요. 발을 보고 간다고 눈을 아래로 내리깔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 길로 가장 어렵게 목표점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하고 있다고 성취되는 거 아닙니다. 사장님들 왜 목표가 중요하냐면 꿈을 이루려면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다람쥐 쳇바퀴가 어떻게 돕니까? 이렇게 뺑뺑 돌기만 하면 목표점이 어디예요? 없죠?
그렇지만 이 가운데 있는 먹이가 있다면 이 돌던 여기서 내려와서 가운데 점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먹이를 먹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점이 너무 중요하다. 목표는 각오, 결단이죠.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는, 기간을 정해서 이루겠다는 결단이죠. 그래서 목표를 세운 것만으로 나는 각오와 결단을 했기 때문에 50%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요, 결혼식, 크리스마스, 뭐 이런 모든 중요한 날 전에 사망률이 딱 감소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한 목표를 갖고 행동하면 제3의 그런 길이 열리는데, 강한 목표는 왜 제3의 길이 열리냐면 내가 그 목표에 대해서 집중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끌어당김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끌어당김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제3의 길이 열리는 거죠. 저는 SP를 도전할 때요, 100만 PB가 부족해갖고 마지막 하루 남은 날 너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한 친구가 아침 기도가 딱 끝났는데 전화를 했어요. 나 친구야, 너 보고 싶어 라고 그 친구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가난해서 산꼭대기에 살았거든요. 제가 그 눈길을 헤치고 그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요, 이 가난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내일 이사 가는데 니네 정수기 너무 좋다며 당장 사서 내일 갖고 올 수 있니? 제가 그래서 SP를 마감했습니다. 제3의 길을 열린 거죠. 플래티늄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PB가 300만 PB 부족했어요. 마지막 날 어떡하냐, 나 미팅 못 가는 거야, 플래티늄 안 되는 거야 그랬는데요, 그날 후배가 전화를 했어요. 딱 전화를 하면서 선배님, 나 건강 프로그램 해야 되는데요, 당장 짜가지고요, 사가지고 달려오실 수 있으신가요? 그랬어요. 플래티늄 갔잖아요. 제 삶의 길은 열립니다. 목표를 강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표는요, 커야 돼요. 당연히 이루어질 나이 같은 거 목표 아니죠? 당연히 커야 되죠. 그리고 장기적이어야 돼요. 왜요? 이번 달에 나 30만 원 벌 거야, 나 이번 달에 100만 원 벌 거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사업을 하다 보면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이번 달 브론즈 빌더를 향해서 막 달리다가 어떤 일이 생겨요? 갑자기 남편이, 가만히 있던 남편이 막 반대를 하고, 안 아팠던 아이가 막 아프고, 그리고 막 받아쓰기를 했는데 막 80점도 아니라 빵점을 맞아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이 중요하냐? 가정의 평화가 중요하지, 어디 100만 원 때문에 내가 아이 받아쓰기 빵점을 여기다 둘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시는 분이 많으시죠. 그렇게 정하시면 안 되고요, 장기적이어야 돼요. 내가 50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앞으로 남편이 퇴직한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나의 인생의 끝에 나는 어떤 삶으로 아이들한테 그 삶을 물려줄 것이냐, 이렇게 장기적인 목표를 하면, 지금 아이가 빵점 맞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앞으로 가르치면 되죠. 그쵸? 그리고 남편이 반대가 뭐가 중요합니까? 남편 퇴직 후에 정말 여보 나 어떻게 해야지 이럴 텐데, 그럴 때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아메 사업이 여기 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목표가 있어야 그것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장기적으로 난 목표가 이렇게 이때쯤 이루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안 하시면요, 그럼 변화되지 않아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시기 바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메 사업은요, 일일 PB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세우면서도 나가고, 리테일 계획서를 쓰시고, 또 하루 일주일 스케줄을 미리 작성하셔서 그 하루하루 그 스케줄을 향해서 여러분 나아가시면 여러분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요? 바라는 것을 아까 쓰라고 말씀드렸어요. 쓰세요. 적자생존입니다. 적자생존. 그래서 쓰시고요, 외치세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틀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내 귀가 들을 수 있게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라고 외쳐야 여러분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룰 수 있죠.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얀 드레스 입고 인정식을 받으리라 수석 다이아몬드, 그렇게 느끼세요. 그리고 업라인 사장님과 상담을 정해서 하시면 업라인 사장님도 믿어주시고 나도 믿고 믿음이 증가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의논해 가면서 열심히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겠죠. 상담을 통해서 그 목표를 정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달 목표를 미달성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될 때까지 세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초기 사업자들은 어떻게 하세요? 초이스를 딱 펴시고요, 쓰고 있는 제품, 안 쓰고 있는 제품을 다 동그라미 X를 치셔갖고 X 친 거를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그 일을 해서 정말 내가 사람들한테 디테일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많이 만들어내시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달 정한 목표를 최선을 다하시는 이기는 습관, 지는 습관을 늘리시면 안 돼요. 이기는 습관을 늘리시기 바라고요. 일관성 있게 단기적인 목표는 한 달, SP 가겠다. 중기는 1년, 에메랄드 도전해봅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5년, 10년 나는 5년 만에 다이아몬드 해내겠습니다라고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될 때까지 목표를 여러분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꿈을 꾸고 또 목표를 세워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시스템, 바로 그것이 이 빅드림, 이호영, 김혜련 사장님이 이끄는 이 빅드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드림의 시스템에 어떤 것이 있느냐, 자 6단계 크라운 그런 비전이 있죠. 마트 바꿔쓰기예요. 마트를 바꿨어요. 그리고 소비자를, 나와 같이 소비자를 20, 30년 모으는 사람들을 같이 한 3사람 정도, 내가 20, 30명의 소비자가 있고 20, 30명 모으는 사람 3사람이 있다. 그러면 제가 103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이제 브론즈 핀이 되죠. 그리고 또 그 브론즈 핀 된 사람이 3사람, 그리고 나도 한 20, 30명 모으는 사람들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하게 되면 SP라는 핀을 통해서 또 더 높은 그런 수입을 갖게 되고, 그렇게 또 1년을 또 연장을 하면 파운더스 PT가 돼서 한 8천만 원의 소득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분들 아까 브론즈 빌더, 그쵸? 그 브론즈 빌더를 3분씩 갖고 계신 분이 연소득 한 8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한 3분 정도 있다. 그러면 한 1억 3천 점을 받게 되죠. 그런 분을 6분 갖고 되면 1억 3천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그렇게 20, 30명의 소비자를 모으는 3사람씩을 매년 단계마다 한 6단계에 걸쳐서 여러분 늘리시게 되면 여러분이 바로 크라운 플랜에 도달하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빅드림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우리 브론즈 STP에서 또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여러분 꿈을 찾으시고요. 그 꿈을 목표를 삼아 나아가시고 반드시 꿈의 장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